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일 미국 증시는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전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며 어느 정도의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정의 폭이 꽤나 깊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장 초반에 부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에 지지부진하던 흐름이 어느샌가 상승 반전을 잠시 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특히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발목을 잡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관리들과의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9일, 10일인데 이때까지는 좀 하나하나의 코멘트에 좀 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요. 회담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 국가가 도장을 찍을 것인가, 한마디로 합의문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나온다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느 방향성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양쪽이 만족하는지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질이 좋지 못합니다. 거래소는 통신 관련 업종들, 5G 관련해서 통신주들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주들은 연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대북 식량 관련 업종들이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면서 낙폭은 줄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섹터는 보이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개별 장세 속에서 그날 달라지는 지수, 또 종목별 움직임에 대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 시즌 막바지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애경산업의 실적 지금 또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29억 원이다. 전년비 5.29% 성장했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한화케미칼은 좋지 못합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9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84%나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KTCS 1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원입니다.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18.7%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분기에 좋지 못하다.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충격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저하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2분기까지는 실적 부분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렵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거시적인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수출입 결과를 종합한 경상수지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최소인 196억 1천만 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빨리 나빠지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이 5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늘 2022년도까지 온라인 수출 기업 15,000개를 육성합니다. 우선 내수기업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 대학 5곳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수출 활력을 위한 무역,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추경에서 2,6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모두 2조 9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소강 상태인 북미 간 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상호 외교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미 모두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외교와 협상을 통해 동력을 이어나가자는데 리잔수 위원장과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약보합권입니다. 여전히 2171포인트대 2170포인트 위로는 다시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잠깐 반짝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177포인트대까지 장중에 올라갔고요. 이내 빨간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일단 장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들은 많이 씻어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데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한몫합니다. 오늘도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데 어제만큼은 어제 뭐 5천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오늘도 907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주요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오늘은 매수에 동참합니다. 164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요. 외국인, 개인 같이 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보기 전에 포스코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1조 2029억 원, 전년비 19% 하락했다라고 포스코 지금 속보 나와 있는데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하지만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차 부합입니다.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 다시금 기지개 켜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모비스 소폭씩 빠지고 포스코가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여전히 1%대 하락이고요. 신한지주가 0.22% 빠집니다. SK텔레콤 말씀드린 대로 통신주들, 5G 관련주들 오늘 상승 흐름들 여전히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생활건강이 1.02% 빠지면서 주가 135만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네이버 빠지고 자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30만 원도 붕괴가 됐고요. 30만 원 지금도 힘겹게 지키는데 삼성바이오 에피스 관련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승계 관련해서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급락합니다. 삼성물산도 역시나 관련이 있습니다. 승계와 관련돼 있는 지주석격인 삼성물산 역시 10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대가 지금 깨지면서 99,8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KB금융은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0포인트가 살짝 무너집니다. 748.46포인트 0.66%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751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963억 원, 기관 354억 원 파는데 자 전체적으로 팔지만 연기금은 218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정리하자면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지만 연기금은 양시장 모두 매수한다라고 구원투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사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봐야 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 케미칼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헬릭스미스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오네요. 23만 2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신라젠 모두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도 8만 원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메디톡스도 53만 원대까지 밀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에서 다시 상승 반전 하나 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네요.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또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하락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제넥시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보합, ABL바이오가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오늘 1170원대에서 다시 장중 조정은 받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가져갑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1168원 40전에 거래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봅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는 사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국 증시 하락하고 중국 증시 폭락하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의 리스크로 봐야 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됐었습니다. 북한의 정부 당국은 발사체라고 했는데 또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발사체입니다. 발사 재개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은 지금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어제 빅탁은 올랐었거든요. 네,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발사체다라고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년 5개월 만에 군사행동을 다시 재개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각국의 입장이 다 같이 다르겠지만 일단 북한의 입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아무래도 어떤
체제에 대한 균열 우려, 즉 우리가 이만큼까지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좀 어떤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액션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이번에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경제난이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도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여러 가지 이슈 쪽에서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군사 액션을 더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카드로 쓰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응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끌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담 재개 가능성들은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조금 난감한 게 한국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정부의 역할론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가장 먼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5월 말입니다.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연례심사가 다 같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강조했던 쪽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도 부진한데 아무래도 영향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조금 더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대북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다가 또 방산주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사태는 아무래도 미국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협상장으로라고 하는 분위기, 특히 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던 트럼프 입장 쪽에서는 조만간 방안을 해서 다시 계획을 짜보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 반응에 따라서 관련주나 동향들이 또 급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방한하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관련된 쪽에서도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뉴스 플로우를 계속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에 우리 시장의 동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된 부분인데, 추가 관세 인상 25%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500억 달러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제 당장 5월 10일 내일 모레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진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상품 수입한 금액이 약 한 4,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과된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할 카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이 자신감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이어졌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2018년도 감세를 시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시작이 됐고, 게다가 작년 말에 미국이 약간 경기가 하향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추가 관세를 보류했는데, 다시 이어지는 미국 경기에 자신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변화가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충격을 소화를 가능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미국이 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실리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환율 조작국 관련돼서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무역 협상과 연계할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금 관련된 쪽에서 미국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압승을 하기를 원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계속 재선에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단계별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뉴스로 나온 걸로 보게 되면은 류호 부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위급 실무회담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5월 10일 날 트럼프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관세를 인상을 하는 걸로 나올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타결의 윤곽이 잡힐지는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약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체 공휴일이 시장에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월요일 안 쉬었으면 우리도 진짜 거의 뭐 블랙먼데이 얘기 나오는 게 주말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날 쉬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덜 피곤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내림폭이나 오늘 내림폭은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올랐었던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이 정도 상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이번 악재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후폭풍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파생 상품 시장 얘기는 접어두고요. 지난 주말에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어떠한 그런 말씀들 조치를 취하시기 이전에 금요일 미국 시장까지는 상승 추세 지속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지표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개선이 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그렇다면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땐 가장 좋았던 흐름이죠.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시키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금리 인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날 뭐 트위터로 뭐 좋은 말씀들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날리고선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강세장이 지속이 됐는데 주말에 갑자기 반전이 돼버린 것이죠.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금요일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확대 해석이겠지만 그와 바로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그러한 면,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좀 혼선이 되고 혼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소비재 그래프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왜 만들어 봤냐면은 이게 주도 업종으로 그동안에 계속 제가 지켜보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업종인데 이것이 약간 흔들거리면서 무너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주말의 모습은 이 수평으로 붉은 선을 그려놓은 그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붉은 수평은 2018년의 고점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조정을 받으면은 저선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면 시장은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것이 어제 주초에는 한번 반등 붉은 선으로 이렇게 반등을 보였지만 어제장에서 무너뜨려 버렸죠. 해가지고 지지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지표를 악화시키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후에 빨간색 수평선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림만 봐도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시장 흐름이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구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중국 쪽으로 돌아와 봐도 상해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1월 이후에 상승폭 만들었었던 거에 50% 되돌림 자리였고요. H지수 같은 경우도 38% 피보나치 비율 조정 비율의 38% 선을 하한 선을 지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하고 H지수가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 38% 조정을 보이고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초반에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연휴로 인해서 악재가 상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1월 이후에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조정폭도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H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지수보다 좀 적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좀 탄력이 좀 덜했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현재 시점 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한 가지 꼽는다면은 지금 원화 이 절하 탄력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탄력이요. 그게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틀째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원달러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이 이제 9만 계약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시점으로 19,000계약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흐름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고점 형성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반전이 나타나지 않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약간 작은 반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어떤 큰 흐름의 반전의 시작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한 건 사실인데 이 흐름이 더 악화될 것인지 그리고 저점을 형성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지금 환율 쪽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투자자분들이 좀 지칠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좀 관심을 좀 지속해서 오히려 더 변화가 어떤 쪽에서 나타나는지 좀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양국가 간의 파국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업종 위주로 미국 증시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오히려 뭐 오르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이게 IT 업종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의 IT 업종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게 직격탄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면은 중국 쪽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IT 업종 이게 항상 흔들흔들하면서 변동성이 커지죠. 아까 봤었던 경기 소비재하고 더불어서 IT 업종이 올해 1분기를 끌고 온 그런 업종이다. 미국 쪽이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 시점 초반에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업황에 대한 전망도 약간 좀 후반으로 오면서 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쪽조차도 약간 좀 흔들흔들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실적이나 수출 관련한 지표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했었는데 중요한 타이밍에서 미국 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정체 상태 내지는 좀 꺾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 시장에서 IT 업종의 위치하고 역할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뭐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서 좀 약간 타이밍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정의 깊이를 어디까지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IT 업종이 올라섰던 그런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도 있었지만 1월부터 올라왔었던 상승 요인들을 놓고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FRB의 통화 정책 완화도 있었고 또 이머징 마켓 쪽에서 보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도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나타났었던 원자재 시장이 회복하면서 상품 시장 때문에 올라온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 모멘텀이 약간 약화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다 약화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나 이슈 같은 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FOMC 회의별 목표금리 변동 확률 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특정 달에 목표금리 확률을 이렇게 특정 달의 FOMC 특정 달의 회의의 목표금리 변동 확률을 제가 표를 구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표를 보면은 2019년 6월부터
보시면 12월까지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금리 동결 확률입니다. 그것이 90% 2019년 6월 90%로 해가지고 12월까지 41%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노랗게 변하고 옆으로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 확률이 2020년 1월에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표를 보여드렸지만 회의 때마다 이 수치가 틀려지고 막판에 저렇게 한 칸 더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하고요. 12월까지 동결이 가장 높지만 그것이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은 6월에 90%에서 12월에는 반토막이 난다는 것이고 1월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FOMC 회의 이전처럼 마찬가지로 인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OMC 회의 이번에 회의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달라진 것은 단기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그 단기 전망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는 게 맞는데 9월 이후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분기 이후에 나타났었던 상승 요인 중에서 대부분의 요인은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뭐 반전이 된 것, 무역 분쟁 같은 건 반전이 된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흔히 매파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완화 정책이 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에서 해석이 실질적으로 저런 금리 인하 확률을 놓고 보면은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9월 이후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FRB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 포함해가지고 상품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약화의 일조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단순히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이래가지고 뭐 지표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뭐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를 자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타겟으로 해야지 과거 경기 위축 국면에서 이렇게 완화 국면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주가가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설 때 2011년하고 2014년에 경기 위축 국면에서 확장으로 돌아설 때 자상 최고치 주가가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정치적 이슈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 변수하고 맞물리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가 간접적으로 촉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또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정치적 이슈는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가 이번에는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8년에 분쟁이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주가 조정을 보이고 올해 4월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업종들이 다 미국이 정점을 기록한 다음에 회복하는데 8개월이 좀 소요가 됐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에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일을 더 확산이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어제 대표적으로 뉴욕 시장에서 크레딧 스위스 증권이 관세 인상 품목을 정하는 데만도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된다라기보다는 반전 타이밍을 주목하고 증시 하락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 생각에도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 여쭤봐야 될 텐데 실적 오늘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예요. 뭐 코스닥 기업들은 아직까지 공시 안 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악재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워낙에 뭐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상저, 하저 아닐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상저하고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가 이번 실적 시즌 초반에 코스피 시장 영업이익 올해가 120조 원대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110조까지도 10조 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턴어라운드 가시화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IT 업종만을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 3분기 같은 경우는 연말 효과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IT 경기가 좋은 게 생산은 3분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아직도 전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2분기에 바닥을 형성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3분기 쪽으로 좀 이동해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타이밍에서 3분기 들어서면서 6월에 FOMC 회의 지나면서 금리 인하 재료가 가세되고 또 그 이후에 통화정책,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된 그런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것이 6월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긴 한데 우리가 6월 달 이후에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생각한다면은 5월에 큰 결정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오히려 통화정책 회의 같은 그런 쪽에서 정책적인 미국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반 조정이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좀 가능하면서 차후를 위한 그 기회를 찾는 그런 기간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조정의 기회를 다시 한번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